왜 무엇을 해? 왜 만화를 그려? 몰라. 하다 보면 알겠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잘 봤습니다. 내가 했던 이 일들이 되게 무력해 보이고 아무 의미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다 대답이 되지 않나.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 식당입니다. 하이. 방금 룩백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와서 감상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체인소맨이라는 만화 되게 유명한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체인소맨의 작가인 후지모토 타츠키의 단편인 룩백을 원작으로 하는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장편인데 1시간이 안 돼요. 57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장편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중장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편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애니메화 되면 참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서 우리보다 먼저 개봉이 됐고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OST를 맡은 하루카 나카무라가 원래도 워낙에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던 사람이었고, 우리나라 개봉되기 전에 이 OST 앨범을 먼저 들어봤는데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최근에 하루카 나카무라 앨범도 많이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체인소맨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체인소맨도 읽어보면 단순한 액션 만화라고 하기보다는 사상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난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난해하기는 해요. 친절한 방식은 아니에요,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게. 근데 그게 후지모토 타츠키의 특징인가 봐요. 저도 이분의 작품을 딴 걸 보진 않아가지고. 룩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순한 줄거리인데 친절하진 않아요. 뭐 스포를 최대한 안 하긴 할 건데, 혹시나 스포가 아예 싫으시면 갔다 와서 이 영상을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룩백의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초등학생 여자의 둘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명은 후지노고 한 명은 쿄모토예요. 후지노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인싸 재질인데 얘가 만화를 또 잘 그려. 그래서 매주 나오는 그 학교 주보에다가 4컷 만화를 그려요. 3학년 때부터 꾸준히 그려서 친구들한테 얜 만화 되게 잘 그려, 너무 재밌어, 후진호 너 만화가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칭찬을 받는 친구야. 자기 만화도 좋아하지만 또 운동도 좋아하고 하니까 약간 그런, 이거 사진을 그리는데 얼마 안 걸렸어 라는 식으로 좀 거들먹거리기도 하면서 그래도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어. 쿄모토는 누구냐 하면 학교에 가지 않던 히키코모리였어요. 어느 날 후진호한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쿄모토가 학교는 안 나오는데 만화를 그린다고 해서 네가 매주 그리는 그 만화의 한 켠을 양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후진호는 뭐 맘대로 하세요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딱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후지노 께 있고 쿄모토 께 있는데, 후지노 건 뭐 재밌는 네컷 만화예요. 스토리가 재밌는 네컷 만화인데 쿄모토는 그냥 금손이야. 그림을 너무 잘 그려. 뭐 스토리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림이 너무 잘 그려서 쿄모토의 그림에 비하면 후지노의 그림은 초등학생 중에 조금 잘 그리는 그림 같고, 이래서 이제 후지노가 완전히 자존심이 박살이 나요. 그리고 6학년 중반부터 만화를 안 그리기 시작해. 근데 후지노가 졸업을 할 때 쿄모토한테도 이제 졸업장을 줘야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너 그래도 같이 연재한 건 아니지만 같이 만화도 올라왔었는데 가져가서 졸업장 좀 전달해줘라 해서 후지노가 전달을 해주러 가요. 근데 전달해주러 딱 집에 올라가니까 집 앞에 엄청난 양의 만화 연습한 그 책들이 막 있는 거야. 후지노도 이 쿄모토의 만화를 처음 보고 자기의 그림 실력에 되게 현타가 와가지고 그림 연습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림 연습을 엄청 해도 쿄모토의 가끔 연재하는 만화랑 비교해봤을 때 그림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현타가 와서 만화를 그만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딱 쿄모토의 집 앞에 가보니까 쿄모토가 그린 연습장이 진짜 수십 배로 있는 거야. 그래서 후진호가 얘 뭐지 했는데 그 앞에 네컷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연습장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후진호가 자기도 모르게 연습장에 네컷 만화를 그려. 근데 이게 약간 쿄모토를 조롱하는 듯한 약간 시기심과 열등감이 있는 그런 만화였어. 근데 이게 바람에 날려서 쿄모토의 히키코모리 닫혀있는 문 밑으로 쏙 들어갔는데, 그 쏙 들어간 걸 보고 쿄모토가 이걸 보고 뛰어나와. 후지노는 실수로 만화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어쨌든 조롱하는 만화니까 되게 신뢰되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그냥 막 도망갔는데, 큐모토가 나와서 후지노를 잡아요. 후지노 센세 너무 팬이라고, 3학년 때부터 그 만화들을 다 봤다고 하면서 선생님은 만화의 천재입니다. 막 망카노 텐세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망카가 텐세이인가?
그러니까 이제 후진호가 거기서 엄청나게 뽕이 차가지고 둘이서 친해지고 둘이 만화를 그리면서 후진호가 만화를 그리고 큐모토가 배경어시를 하면서 중학생 때 점프 공모전을 뚫고 상을 받고 프로 만화가 연재 신청까지 받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초반 줄거리예요. 이 뒤는 영상 뒤쪽에서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이 만화가 진짜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일단 좋았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단순한 뭐 열심히 해라, 친구끼리 같이 힘을 합치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룩백에 대해서 작가가 후기 같은 거를 쓴 게 있더라고요. 나무위키에서 찾았는데 지필 동기를 후지모토 타츠키가 쓴 게 있어요. 동일본 대지진 발생했을 때 그림을 그려봤자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피해복구 자원봉사를 갔는데 버스 안에 자기 같은 미대생이랑 체육학생들이 잔뜩 있었대. 거기서 가득 메운 흙을 제거하는 흙을 자루에 담아서 트럭 가지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루 내내 했는데 흙을 전부 치우지도 못했다는 거야. 30명 정도가 온종일 달라붙어서 했는데도 못하는 무력감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다들 시무룩했고, 체육대학 학생이 저희가 온 의미가 없었네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그때 한 번 더 갔지만 그걸 끝으로 가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유화 그리느라 이제 돈이 들어서 비용 마련을 위해 만화를 그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제 17살 때부터 무력감이 자기를 떠나지 않아서 몇 번인가 슬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는 일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감각이 되게 커져갔대요. 그러다가 이 감정을 발산하고자 룩백을 그렸고, 이걸 그리니까 좀 마음이 정리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태로 지금 이 단편집을 보니 무력감 속에서 그린 것뿐만 아니라 배를 엄청 고르면서 그렸던 일, 내 친구와 그림 연습을 했던 일 등등이 하나둘 떠올랐다. 왜 이렇게 암울한 일만 되새겼는지 궁금해질 만큼 즐거운 추억이 떠올랐다라고 해요. 이 영화를 제일 관통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가 확정적인 대사가 아니라 질문이 되게 마음이 좀 찡했어요. 후진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화 그리는 거 사실 재미도 없고 되게 지루하고 힘든 일이야 라고 해요. 막 주절주절 얘기해. 되게 힘들어, 재미없어,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끝내지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쿄모토가 물어봐. 근데 왜 후지노 센세는 만화를 그려요? 라고 물어봐요. 자, 원래 보통의 영화나 미디어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 작가나 뭐 감독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는가? 뭐 이런 류의 스토리에 뻔한 대답이잖아. 근데 대답이 안 나와. 대답이 안 나오고 그냥 쿄모토랑 후지노가 연재를 하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 그 둘이 추억이 그냥 스틸컷으로 타다다다다닥 지나가요. 인생에 대해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너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선생을 하려면 왜 선생을 하는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가, 이 왜라는 질문은 참 중요하기는 해요. 왜라는 질문이 없으면 사람이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난 그냥 돈 벌려고 선생이 하면 교육열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월급만 받고 애들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는 그러한 선생이 될 수도 있고,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왜 이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난 돈만 벌어요, 돈 벌면 돼요 라고 하면 정말 쓰레기 같은 콘텐츠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콘텐츠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왜 라는 질문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왜라는 질문은 중요하지만 반대로 그냥 그 작은 줄기 하나 정말 뒤틀린 것만 아니면 사실은 별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너 교사 왜 해? 라고 했을 때 그냥 애들 가르치는 게 좋아, 이 정도만 있다면 그 사람은 교사를 하는데 뭐 큰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뭐 애들을 가르쳐서 이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겠다, 이것도 아니고 애들의 슬픔을 닦아주는 진정한 참교사가 되고 싶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 가르치는 게 좋은데, 이 정도의 사명감보다 이 정도의 그냥 대답. 왜 교사를 해? 왜 무엇을 해? 왜 그 직업을 해? 왜에 대한 질문은 되게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그 왜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모든 일과 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사실 설명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영화에서도 그걸 대답을 안 해주면서 서사만 지나가면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됐고 좀 괜히 되게 찡했던 게, 저도 직업이 있고 어떠한 일을 하잖아요. 왜 이 직업을 해? 왜 그 직업을 하면서 살아? 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직도 명쾌하게 막 엄청난 거대 담론 속에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이 이건 것 같고 그냥 난 이걸 열심히 할 뿐이다. 그리고 뭐 재미도 있다. 괜찮다. 그냥 이 정도?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근데 하다 보면 그 일을 왜 해요? 라는 질문에 대해 내가 명쾌하게 대답을 하지 못할지라도, 아니면 되게 별것 없는 대답을 할지라도, 그 일을 그냥 하는 순간순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그냥 왜 그 일을 해요?에 대한 대답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누군가의 삶에 되게 좋은 감동을 줬어. 영향을 줬어. 그리고 나한테 되게 감사하대. 나는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했던 일이 아닌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삶의 이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몰두하고, 또 삶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시작을 못하고 주저하고, 아이, 나 같은 게 뭐 그런 걸 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뭔가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쿄모토라는 그 동급생의 한마디 때문에 후진호는 만화의 모든 삶을 던집니다. 그냥 그 칭찬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던졌을 때, 그 삶을 계속해서 걸어갔을 때 정말 큰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왜 만화를 그려?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때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하다 보면 30년 뒤에 대답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 주저함이 생겨.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굳이 내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나 같은 놈이 여기 뛰어드는 게 되게 무모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일에 뛰어들어가 봤을 때 답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쉽게 한다고 그렇게 인생 망하지도 않고, 뭔가 몰두하다가 혹시나 진짜 실패한다고 해도 그 실패 자체가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꼭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경험과 경험이 쌓여서 결국엔 죽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완성되느냐, 이거였기 때문에. 왜 무엇을 해? 왜 만화를 그려? 몰라. 하다 보면 알겠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잘 봤습니다. 내가 했던 이 일들이 되게 무력해 보이고 아무 의미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다 대답이 되지 않나. 이제는 좀 뒤쪽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 스포 당하기 싫으신 분은 여기서 멈추시고 영화 갔다 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재를 해달라는 출판사의 건의를 받고 후지노는 되게 신이 났는데 쿄모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다라고 해서 미대로 갑니다. 후지노는 너 그렇게 가봤자 뭐 미대 나와서 돈도 못 벌 거야 뭐라고 하지만, 이제는 쿄모토가 후지모에게 얘기를 해요.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어.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어. 후지노는 쿄모토의 칭찬을 받고 더 높이 걸어갈 힘을 얻었고, 쿄모토는 이제 반대로 후지노를 보고 자기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서 이제 히키코모리의 삶을 완전히 끝내고 세상으로 나와요. 그렇게 후지노는 열심히 만화를 그려서 꽤나 유명한 작가가 되고, 쿄모토는 미대에 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미대에 미친 정신병자가 돌아와서 쿄모토를 죽여요. 총기 난사처럼 도끼로 이제 만행을 벌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쿄모토가 휩쓸려서 죽습니다. 호주노는 완전 멘탈이 나가가지고 연재를 멈추고 쿄모토의 장례식을 갔다가 이제 쿄모토의 집으로 가요. 쿄모토를 방에서 끌어냈던 그 자기가 졸업장을 가지고 갔던 그 문 앞에서 엉엉 울어요. 내가 그때 그 멍청한 네컨 만화를 그리지만 않았으면 쿄모토는 죽지 않았을 거고 계속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제 여기서 시간선이 뒤집히는 편집이 나옵니다. 이게 원작 만화에서도 정말 좋은 연출이었는데 애니메이션화 되니까 연출이 더 좋더라고요. 원작 만화에선 솔직히 읽으면서 갑자기 시간선이 뒤바뀌어 가지고 이게 뭐지? 과거로 간 건가 온 건가 이 생각을 잠깐 하게 됐는데, 영화는 오히려 연출이 너무 깔끔하게 넘어가니까 그냥 마음으로 확 오더라고. 그러니까 2차 유니버스가 펼쳐져요. 평행 우주가 펼쳐져요. 후지노랑 쿄모토가 안 만난 세상. 그 안 만난 세상 속에서 쿄모토는 어쩌다 보니 또 미대를 가요. 그리고 그 미대에 가서 또 그 대학에 들어온 정신병자랑 만나. 근데 그때 누군가 와서 도와주는데, 누가 와서 도와주느냐?
후지노가 갑자기 와서 도와줘요. 왜 도와주나 하면 그 평행 우주 속에서 후지노는 만화를 계속 그리지 않고 운동도 원래 잘해서 근처에 가라데 사범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미친놈이 곡괭이를 들고 학교로 들어가는 걸 보고 후지노가 와서 제압을 해버려요. 근데 쿄모토가 거기서 후지노를 그때 알아보거든요. 자기의 초등학교 때의 우상이었던 후지노를. 거기서 쿄모토가 그 평행 우주에서 네컨 만화를 그려요. 거기서 네컨 만화를 그리는데 그 네컨 만화가 바람에 날려서 문 밖으로 나가는데 그 문 밖에는 누가 있냐? 원래 세계의 후지노. 원래 세계의 후지노가 그 만화를 보고 그 만화의 제목이 룩백이었어.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거기 없죠, 쿄모토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후지노의 그냥 염원이 담긴 세계였을 수도 있고 아무튼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쿄모토는 없죠. 쿄모토는 죽었어. 거기에 쿄모토가 후지노의 그 연재하던 만화 샤크킥이라는 그 만화를 다 모아놨던 거를 봅니다. 그러고 후지노가 딱 생각을 해요.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연재를 시작해. 만화를 계속 그려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만화를 계속 그리는 동안 오후부터 시작하면서 크레딧이 계속 올라가고 후지노는 계속 만화를 그리면서 밤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크레딧도 다 올라가고 딱 끝나요. 그걸 보고 지필 동기를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무력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무력하는 거는 삶에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삶이라는 게 어떻게 내가 했던 노력과 모든 것들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어요. 그런 정신병자의 난동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난동에 의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이 천장에서 떨어진 어떤 초등학생이 던진 돌멩이 같은 거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삶이죠. 근데 그게 삶인데 뭐 어떡할 거야. 삶은 원래 그래. 삶은 멀쩡하게 살다가도 죽을 수도 있어. 삶은 이렇게 허무하게 누군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삶이 아니잖아. 그래도 그 무력감을 디딛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허무해하고 패배주의적인 게 빠져있고. 이게 삶이 아니라 결국에 삶은 그런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걸어가다 보면 삶의 의미가 새겨지고 허무함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섰으면 일어서는 거고 그러다 운 나쁘게 죽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영상을 일찍 찍게 됐고요. 내려가기 전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메가박스에서만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꼭 가셔서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시간이 절대 아깝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온갖 것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빠이.